새 삶으로의 여정, 85세 노인의 뇌졸중 회복 이야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인생의 한 페이지가 완전히 뒤바뀐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85세 노인이 뇌졸중 이후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여정. 그 감동적인 회복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김철수 할아버지는 늘 하던 대로 6시에 일어나 베란다에서 가벼운 체조를 하고 계셨습니다. 50년 넘게 해온 아침 루틴이었죠. 몸을 풀고 난 후에는 아내가 준비한 따뜻한 보리차 한 잔과 함께 신문을 읽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그날만큼은 뭔가 달랐어요. 몸이 약간 무겁다고 할까? 그래도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아침 체조를 마치고 신문을 펼쳤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85년의 세월을 담담하게 살아오신 그분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신문을 읽으려는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글자가 흐려 보이기 시작했고 오른쪽 시야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조차 뚜렷하게 떠오르지 않았어요. 아내에게 말을 걸려고 했습니다. 여보, 나 좀. 이렇게 말하려는데 혀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목소리가 꼬이고 말이 이상하게 나오는 느낌. 그리고 오른손에서 힘이 빠지면서 신문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을 아내 박영희 할머니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남편이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내더니 표정이 달라졌어요. 한쪽 입꼬리가 처져 있었고 눈빛이 공허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몸이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죠. 여보, 괜찮아요? 물었는데 대답이 없었어요. 그때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건 큰일이다. 박 할머니는 즉시 119에 전화했습니다. 통화 중에도 남편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구급 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한쪽으로 완전히 쓰러져 있었어요. 의식은 있었지만 말을 할 수 없었죠. 눈만 깜빡이면서 저를 바라보는데 그 눈빛에 공포가 가득했어요. 구급차 안에서 김 할아버지는 자신의 인생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구급차 천장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마지막 일지도 모르겠다.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85년을 살면서 죽음을 두려워한 적은 없었는데 그 순간만큼은 정말 무서웠습니다. 아직 못한 말, 못 본 손주들 얼굴, 아내와의 마지막 여행.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군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CT 촬영이 이루어졌고 의사는 즉시 뇌졸중 진단을 내렸습니다. 정확히는 허혈성 뇌졸중, 뇌혈관이 막혀 뇌 조직으로 가는 혈류가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의사가 혈전용해제 치료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저희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김 할아버지의 아들 김민수 씨는 당시를 회상합니다. 85세라는 나이의 뇌졸중이라니. 수술도 치료도 모두 조심스러운 상황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무거웠고 골든타임 내에 도착해서 다행입니다. 하지만 예후를 장담할 순 없습니다. 라는 말에 가슴이 무너졌죠. 응급치료가 시작되었고 김 할아버지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처음 3일은 생사의 갈림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눈을 감은 채 온갖 기계에 연결되어 누워 계시는데 그때 이제 끝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평생 강인하고 의젓하셨던 아버지가
그렇게 작고 연약해 보이실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김민수 씨는 눈물을 삼키며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죠. 아버지의 투병과 회복이 시작된 순간이었으니까요. 생명의 위기를 넘긴 김 할아버지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지만 오른쪽 팔다리는 거의 움직일 수 없었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입원 생활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불가능했어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화장실도 갈 수 없었죠. 평생 자립적으로 살아온 제가 이제는 기저귀를 차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식사 시간은 가장 큰 시련이었습니다. 숟가락을 들려고 해도 손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음식을 입에 넣으려고 해도 절반은 흘렸고 삼키는 것조차 힘들었죠. 아내가 떠먹여 줄 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내가 85년 동안 혼자서 다 해왔던 일인데. 재활치료는 발병 후 일주일이 지나서야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물리치료실에 갔을 때 김 할아버지는 절망했습니다. 치료사가 손가락만 움직여 보세요 라고 했는데 정말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내 몸인데 내 몸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게 이런 거였군요. 그때 처음으로 나는 이제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리치료사 이지연 선생님은 그때를 기억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첫날 포기하고 싶어 하세요. 특히 고령의 환자분들은 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항상 같은 말을 해드려요. 오늘은 안 됐어도 내일은 될 수 있어요. 하루 한 발짝만 더 해봐요. 매일 같은 자세로 누워 있다 보니 욕창도 생겼습니다. 통증은 참을 수 있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 컸습니다. 저는 45년간 건설 현장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평생 힘든 일을 하며 살았고 은퇴 후에도 텃밭을 가꾸고 손주들과 놀아주면서 활발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이제는 혼자 몸 하나 돌리지 못하고 김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병실에서의 매일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니 의사 표현도 어렵고 몸은 점점 굳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2주가 지났습니다. 재활치료사의 지속적인 격려와 가족들의 헌신적인 보살핌 속에서 기적 같은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정말 조금, 아주 조금이었지만 제 의지대로 움직였어요. 집게 손가락이 1cm 정도 들썩였을 뿐인데 그때 온 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이게 뇌라는 거구나. 다시 배울 수 있구나. 김 할아버지의 눈이 빛납니다. 자신의 몸을 새로 알아가는 시간, 그것이 바로 재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작은 성공이 김 할아버지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매일 조금씩 더 움직이려고 노력했고 치료 시간 외에도 병실에서 혼자 연습을 했습니다. 세 번째 주부터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제일 먼저 손가락을 보았어요. 오늘은 얼마나 움직일 수 있을까? 하고 기대하면서요. 어떤 날은 전혀 진전이 없었지만 어떤 날은 손가락이 2개씩 움직이기도 했죠. 치료사들은 김 할아버지의 변화를 지켜보며 놀라워했습니다. 고령의 환자분들은 보통 회복 속도가 느린 편인데 김 할아버지는 의지가 대단하셨어요. 한 번도 못하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식사도 점점 나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죽도 제대로 못 삼켰지만 점차 씹는 힘이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혈관
청소 밥상이라는 걸 준비했어요. 고등어, 토마토, 견과류, 들기름으로 무친 나물. 처음에는 먹기 힘들었지만 점점 익숙해졌죠. 김민수 씨는 덧붙입니다. 혈류 개선과 뇌 건강에 좋은 음식들로만 구성했어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고등어는 일주일에 3번,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블루베리와 토마토는 매일, 그리고 견과류로 좋은 지방을 보충했죠. 의사 선생님이 식단이 재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셔서 정말 신경 썼습니다. 김 할아버지에게는 매 끼니가 치료였습니다. 밥 한 숟갈을 먹을 때마다 생각했어요. 이 한 숟갈이 내 다리 한 걸음이다. 그렇게 믿으니까 더 맛있게 먹게 되더군요. 식사 시간이 기다려질 정도였습니다. 재활과 식습관의 균형이 회복의 속도를 높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군요. 약만으로는 안 돼요. 몸이 좋은 연료를 받아야 엔진이 제대로 돌아갑니다. 그 말이 정말 맞았어요. 건강한 식단으로 바꾸면서 몸에 힘이 생기는 걸 느꼈습니다. 발병 후 한 달 김 할아버지에게 작은 기적이 또 일어났습니다. 언어치료사 선생님과 연습하던 중에 갑자기 또렷하게 안녕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아 하는 소리만 겨우 냈거든요. 그 순간 옆에 있던 아내와 아들이 모두 울음을 터뜨렸죠. 저도 울었어요.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제 감정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었으니까요. 박영희 할머니는 그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매일 욕창이 생길까봐 2시간마다 남편을 돌려 눕혔어요.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또렷하게 고마워요 라고 말하는데 그 2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던지 한 달 동안 쌓였던 피로가 싹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말의 회복은 김 할아버지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었습니다.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면서 재활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손녀에게 사랑해라고 말했을 때 손녀가 뛰어와서 안아주더군요. 그 따뜻함이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걷는 연습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벽을 짚고 한 걸음 한 걸음 넘어질까봐 무서웠어요. 다리는 제 명령을 잘 따르지 않았고 균형을 잡는 것도 어려웠죠. 그래도 매일 조금씩 늘려갔습니다. 김 할아버지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다시 집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 그 목표를 위해 하루에도 몇 번씩 넘어지면서 연습했습니다. 딱 10걸음만 더 하고 생각하면서 재활실 끝까지 가보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보행기를 잡고 나중에는 지팡이를 짚으면서 매일 조금씩 거리가 늘어났죠. 재활치료실은 눈물만큼이나 웃음도 많았습니다. 같이 재활하는 환자분들과 서로 격려하면서 웃음도 많이 나눴어요. 80대 할머니가 처음으로 혼자 일어섰을 때 우리 모두가 박수쳤죠. 60대 아저씨가 재활 중에 넘어졌는데도 올림픽 선수도 넘어집니다. 하고 웃으시더군요. 넘어져도 같이 웃고 성공해도 같이 웃고 웃음이 최고의 약이었던 것 같아요. 작은 성취들이 모여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30초 동안 혼자 서 있었을 때, 병원 복도를 끝까지 걸었을 때, 그때마다 작은 축하 파티를 했어요. 간호사 선생님들이 박수를 쳐주시고 가족들이 영상을 찍어주고 지금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때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김 할아버지의 담당 신경과 의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뇌졸중으로 손상된 뇌 영역은 회복이 어렵지만 다른 영역이 그 기능을 대신 수행하도록 훈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신경가소성이라고 하죠. 나이가 들어도 뇌는 계속 배울 수 있습니다. 김 할아버지의 경우 발병 후 초기 3개월이 가장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그 기간에 집중적인 재활을 통해 상당한 회복을 이루셨죠. 김 할아버지는 다양한 방법으로 뇌를 다시 훈련시켰습니다. 손가락 운동을 위해 고무공을 쥐었다, 폈다 하는 연습, 거울을 보면서 입 모양을 따라 하는 연습, 색깔 카드를 구분하는 인지 훈련. 모두 지루하고 힘들었지만 우리 뇌는 나이 들어도 다시 배운다는 믿음으로 버텼죠. 가족들이 준비한 도구들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장갑처럼 생긴 재활용품으로 손가락 운동을 했고 뇌 퍼즐로 사고력을 훈련했어요. TV는 끄고 대신 소리책을 들었죠.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되더군요. 손녀가 큰 글씨로 써준 동화책도 매일 조금씩 읽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규칙적인 생활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8시에 일어나서 9시에는 복도를 걷고 10시에는 인지훈련, 11시에는 언어훈련. 이런 꾸준한 루틴이 회복을 앞당겼다고 생각해요. 주말에도 쉬지 않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연습했죠. 발병 3개월 후 김 할아버지는 드디어 퇴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날 병원 현관에서 휠체어 없이 걸어 나왔어요. 조금 느리고 불안정했지만 제 발로 걸었죠. 그날 아내가 병원 앞에서 꽃다발을 건네주는데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간다고 재활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익숙했던 집이 갑자기 낯설어졌어요. 계단은 너무 가팔랐고 문턱은 너무 높았죠. 화장실은 미끄러워서 위험했고 평생 살던 집인데 마치 처음 온 것처럼 모든 것이 불편했습니다. 가족들은 집을 재활 환경에 맞게 조금씩 바꿨습니다. 화장실에 손잡이를 설치하고 침대 옆에 지지대를 두고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았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병원에서는 늘 누군가 지켜보고 도와주는데 집에서는 그렇지 않으니까요. 아내가 병원에서 배운 대로 재활을 도와줬지만 둘 다 지치고 힘든 순간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의 재활은 병원과는 다른 장점이 있었습니다. 익숙한 환경에서 재활을 하니 심리적인 안정감이 있었어요. 또 실제 생활에 필요한 동작들을 연습할 수 있었죠. 밥상에 앉고 화장실 가고 옷 입고 이런 일상적인 동작들이 실제로 가장 중요한 재활이었습니다. 발병 4개월 차에 김 할아버지는 집 앞 공원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되었고 5개월 차에는 동네 슈퍼마켓에도 다녀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동네 슈퍼에 갔을 때 오랜만에 만난 이웃들이 반겨주더군요. 할아버지 많이 좋아지셨네요 하면서요. 그때 처음으로 나 정말 회복하고 있구나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발병 6개월 후 김 할아버지의 삶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혼자서 시장도 다녀오고 은행 업무도 볼 수 있어요. 혼자 버스도 탈 수 있고 휴대폰으로 문자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전처럼 빠르진 않지만 그래도 혼자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는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병을 이긴 게 아니라 삶에 다시 적응한 것 뿐이에요. 완벽하진 않지만 지금의 내 모습을 받아들이게 되었죠. 오른손은 여전히 조금 둔하고 가끔 말이 꼬일 때도 있지만
그래도 살아있다는 것,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회복 이후의 일상에서 그는 새로운 감사함을 배웠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모두 감사한 일이 되었어요. 따뜻한 물 한 컵 마시는 것,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느끼는 것, 손주와 대화하는 것, 아내의 손길.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김 할아버지는 이제 다른 뇌졸중 환자들을 위한 자조 모임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도움을 받기 위해 갔는데 지금은 제가 경험을 나누고 다른 분들에게 용기를 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특히 새로 뇌졸중으로 진단받은 분들에게 포기하지 마세요 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저처럼 85세에도 회복할 수 있다면 누구든 할 수 있으니까요. 재활 과정에서 김 할아버지는 새로운 취미도 발견했습니다. 손 운동을 위해 시작한 종이 접기가 이제는 취미가 되었어요. 매일 조금씩 접어서 이제는 꽤 복잡한 것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녀에게 종이학을 접어주었을 때 그 아이의 환한 웃음을 보는 것이 제 하루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 그의 회복을 지켜본 담당 의사는 말합니다. 김 할아버지의 경우는 정말 놀라운 회복 사례입니다. 85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회복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물론 적절한 의료적 개입과 조기 재활이 중요했지만 무엇보다 환자 본인의 의지와 가족의 지지가 결정적이었다고 봅니다. 김 할아버지가 영상을 보는 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뇌졸중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일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작은 움직임 하나, 말 한마디가 모여 언젠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85세인 제가 해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에 담긴 진심이 전해집니다. 85세의 나이에도 포기하지 않고 삶을 되찾은 그의 여정이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김 할아버지는 미래를 바라봅니다. 내년에는 아내와 제주도 여행을 가보려고 해요. 우리 결혼 60주년이 되는 해거든요. 뇌졸중 전에는 해외여행도 계획했었는데 지금은 우선 국내에서 조금씩 시작해 보려고요. 작은 목표들을 하나씩 이루다 보면 더 큰 꿈도 이룰 수 있지 않을까요? 그의 아내 박영희 할머니는 남편의 옆에서 미소를 짓습니다. 처음 병원에서 의사가 평생 휠체어 생활을 준비하세요 라고 했을 때는 정말 절망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남편이 걷고 말하고 웃는 모습을 보면 기적이라는 말밖에 떠오르지 않아요. 김 할아버지의 재활 과정은 가족 모두에게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특히 손자 김준호 씨는 할아버지의 투병 과정을 지켜보며 의학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재활 치료를 받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물리치료사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한 사람의 삶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직접 목격했으니까요. 지금은 대학에서 물리치료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뇌졸중 발병 후 1년이 지난 지금 김 할아버지는 주 2회 외래 재활치료를 받고 있으며 매일 아침 집 근처 공원을 3바퀴씩 걷는 운동을 빼먹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집 앞 전봇대까지 가는 것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공원을 3바퀴나 돌 수 있어요. 물론 중간에 벤치에 앉아 쉬긴 하지만요.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조금 불안정하고 오른손은 미세한 동작이 어렵지만 그 어느 때보다 삶의 의지가 강합니다. 병이 찾아오기 전에는 나이 들어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살아있는데 삶을 포기하는 거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김 할아버지의 일상은 이제 규칙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아침 식사 후에는 공원 산책, 점심 식사 전에는 인지훈련 게임, 오후에는 텃밭을 조금씩 가꾸고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나아지는 것이 목표예요. 어제보다 오늘 한 걸음 더 걷고 어제보다 오늘 한마디 더 또렷하게 말하는 거죠. 그의 식단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뇌졸중 전에는 짜고 기름진 음식을 좋아했지만 지금은 생선과 채소 위주의 건강식을 즐깁니다. 예전에는 삼겹살과 소주가 최고의 조합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고등어 구이와 들기름 나물이 가장 맛있어요. 입맛이 바뀐 게 아니라 가치관이 바뀐 거겠죠? 김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합니다. 사실 맛있는 음식에 대한 유혹은 여전해요. 가끔 손자가 치킨을 사오면 군침이 돌죠. 하지만 제 몸을 생각하면 조금만 맛보고 참아요. 한 번의 만족보다 오래 건강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그가 새롭게 발견한 즐거움 중 하나는 요리입니다. 움직임이 자유롭지 않지만 아내와 함께 부엌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부엌이 여자들만의 공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재활 차원에서 시작한 요리가 취미가 되었어요. 당근을 썰고 양파를 다지는 것도 손 운동이 되거든요. 덤으로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도 늘었고요. 박영희 할머니는 덧붙입니다. 60년 결혼 생활 중에 처음으로 남편이 요리를 도와주네요. 늦게라도 이렇게 변하니 감사할 따름이에요. 뇌졸중 이후 김 할아버지가 가장 크게 변한 점은 감정 표현이 풍부해졌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았어요. 한국의 옛 어른들이 다 그렇듯 사랑해라는 말도 한번 해본 적이 없고 아이들을 안아준 적도 거의 없었죠. 하지만 뇌졸중 이후에는 달라졌어요. 매일 아내에게 고마워요 라고 말하고 손자 손녀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내일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걸 경험했으니까요. 실제로 김 할아버지의 가족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던 자녀들이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옵니다.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 나누고 간단한 게임도 합니다. 병이 저를 바꿨고 그 변화가 가족을 바꿨어요.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뇌졸중 이후의 삶이 더 충만하다고 느껴요. 작은 것에 감사하게 되었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으니까요. 김 할아버지는 동네에서 작은 명성을 얻었습니다.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이웃들이 그에게 조언을 구하러 오기도 합니다. 옆 동네 박 할아버지도 최근에 뇌졸중 진단을 받으셨어요. 처음에는 절망하셨죠.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제 경험을 나눴어요. 포기만 하지 마세요.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요. 의사들도 김 할아버지의 사례를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담당 신경과 의사는 말합니다. 85세의 뇌졸중 환자가 이 정도로 회복하는 경우는 통계적으로 매우 드뭅니다. 김 할아버지의 경우 발병 후 빠른 응급처치, 꾸준한 재활,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의 강한 의지가 회복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 의료진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뇌졸중 재활 전문가인 박지훈 교수는 김 할아버지의 사례를 통해 중요한 점을 강조합니다. 뇌졸중 회복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발병 후 초기 3개월입니다.
이 기간에 집중적인 재활 치료를 받으면 회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꾸준히 노력하면 1년, 2년 후에도 계속 호전될 수 있습니다. 김 할아버지의 경우가 바로 그런 예입니다. 이제 김 할아버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뇌졸중 예방과 재활에 관한 작은 강연도 합니다. 지역 노인정에서 한 달에 한 번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간단한 예방법을 알려주는 시간을 갖습니다. 예전에는 남 앞에서 말하는 것을 정말 싫어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나누고 싶어요. 특히 뇌졸중, 전조 증상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얼굴이 한쪽으로 처지거나 팔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지면 즉시 병원에 가야 한다는 것. 이런 정보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으니까요. 김 할아버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배운 뇌졸중 회복에 도움되는 간단한 운동법도 공유합니다. 첫째, 손가락 운동입니다. 고무공을 쥐었다 펴기를 하루 10분씩 3회 실천하세요. 손가락 마디마디를 움직이는 연습이 중요해요. 둘째, 균형 잡기입니다. 의자 뒤에 서서 잡고 점점 손을 떼고 서 있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마지막으로 발음 연습입니다. 거울 보면서 파타카라마 바사를 천천히 말하는 연습을 하세요. 이 세 가지만 꾸준히 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식이요법에 대한 조언도 빼놓지 않습니다. 고염분 음식, 가공육, 튀긴 음식은 혈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특히 뇌졸중 후에는 나트륨 섭취를 제한하고 트랜스 지방이 많은 과자류를 줄이는 것이 중요해요. 대신 등 푸른 생선, 채소, 과일, 견과류를 많이 드세요. 제 경우에는 하루 3끼 중 1끼는 꼭 생선을 먹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뇌졸중 회복 과정에서 작은 일기를 써왔습니다. 그의 회복 일지에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발병 2주 차, 오늘 손가락이 움직였다. 작은 기적이다. 발병 1개월 차, 안녕하세요 라고 말했다. 아내가 울었다. 발병 3개월 차, 오늘 화장실까지 혼자 걸어갔다. 이제 희망이 보인다. 발병 6개월 차, 시장에 다녀왔다. 사람들이 반갑게 인사해 주었다. 살아있다는 게 감사하다. 발병 1년 차, 오늘 손녀에게 종이약 접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내 손이 이렇게 세밀한 작업을 할 수 있다니. 이런 소소한 성취들이 모여 김 할아버지의 회복 여정을 완성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 안 되면 내일, 내일 안 되면 모레. 계속 도전하다 보면 언젠가는 가능해집니다. 재활은 마라톤과 같아요. 속도보다 지구력이 중요하죠. 그의 경험은 의학적으로도 가치가 있습니다. 고령의 뇌졸중 환자가 보여준 놀라운 회복 사례로 의료계에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재활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적응하고 배울 수 있어요. 제 경우만 해도 의사 선생님들이 처음에는 큰 기대를 안 하셨거든요. 하지만 결국 모두가 놀랄 만한 회복을 이뤄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뇌졸중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았어요. 하지만 그것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죠. 이제 저는 매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병이 가르쳐준 삶의 지혜라고 할까요? 그는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짓습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세요.
하지만 만약 저처럼 뇌졸중을 겪게 된다면 희망을 잃지 마세요. 85세인 제가 해낼 수 있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새로운 삶은 언제든 시작될 수 있으니까요. 이것이 김철수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뇌졸중으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삶을 찾아간 85세 노인의 감동적인 회복 여정. 그의 이야기가 같은 상황에 처한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78세 할머니의 당뇨 탈출 식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